네, 모닝타임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은행권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좀 잦아들게 되면서 종목들이 은행주 좀 잘 갔고요. 기술주가 좀 내려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 속에서도 여러 가지 발언들도 나오고 있고 분석들도 나오는데 이거 잘 해석해야 또 올 국내 시장에서 수익으로 연결하시겠죠? 오늘도 최원재 전문가의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나스닥만 떨어졌네요. 어땠습니까? 은행주들이 랠리를 하면서 혼조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가 0.6% 상승했고 S&P 500은 강보합으로 끝났고요. 나스닥은 0.4% 하락했습니다. 다우가 0.6% 상승하고 이런 거는 결국에는 은행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네. 그래서 다우가 강세를 보인 것으로 보고 있고, 나스닥이 떨어진 것은 그동안에 좀 상대적으로 기술주가 강했는데, 네. 10년 만기 국채금리나 단기금리, 2년 만기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술주가 약세를 나타낸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은행주가 강세를 나타내는데, 대형은행주인 시티, 그 다음에 웰스파고는 3%대 강세,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5% 가까이 상승했고요. 지역은행주들도 큰 폭으로 네.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스커 전기차 관련 업체죠. 3.5% 상승했고, 그다음에 라이다 자율주행 업체인 루미나 테크놀로지 4.5%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정유주들도 강세 나타냈는데 마라톤 오일, 대본 에너지 등이 3%대 강세 나타냈고, 그다음에 제약주 중에서 노바티스라고 있는데 8% 상승했습니다. 그다음에 세계은행이 2030년까지 전 세계 성장률을 연평균 2.2% 성장할 것으로 지금 내다봤습니다. 네. 30년간 지속된 경제 성장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노동력하고 투자, 생산성 향상이 없으면은 잃어버린 10년 맞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대신 이제 투자가 증가하고 무역 비용이 절감되고 노동력 참여가 확대되면은 네. 여기서 조금 더 성장해서 연 2.9%까지는 성장 가능하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하락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은 전형적인 약세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어닝 리세션은 약세장 막바지에 발생하는 현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최근 이제 소형주, 비우량주의 수익률 부진은 이 같은 시기가 임박했음을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JP 모건 측에서는 지금 조만간 단기 랠리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연준의 긴축 마무리로 인해서 그렇다고 보고 있고, 그러나 상승이 지속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높은 이제 상승 랠리를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3.5% 이하로 내려가고 실적 개선과 은행 위기가 해결돼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와튼 스콜 교수인 제레미 스걸 교수는 파월이 지금 현재 완전히 지금 잘못 접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금리 인하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놀랍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의 60에서 70%는 디스인플레이션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UBS 측에서는 은행 유동성 위기가 지금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으나 앞으로 더 이상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자, 은행주 랠리의 혼조 마감이 오늘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행주 얘기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요. 우선 세계은행 쪽에서는 연 2.2% 성장을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들어보니까 경제 성장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부정적인 시그널로서 이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장기간에 그동안에 경제 성장을 저금리하고 맞물려서 계속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경제 성장은 오늘 끝난 것으로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본다면은 2% 초반에 저성장에 네. 돌입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거인 것 같아요. 생산성 향상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생산성 향상이 없으면은 앞으로도 경제 성장 큰 폭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잃어버린 10년 맞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좀 저성장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그런 세계은행의 전망들을 좀 봤고요. 그리고 이제 모건 스탠리 쪽 보게 되면은 실적 악화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1분기가 끝나가는 이런 시점에서 앞으로의 1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국내라든지 이런 지수들의 흐름에도 좀 발목을 잡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모건 스탠리 측은 미국 IB들 중에서는 지금 가장 비관적으로 미국 증시를 지금 보고 거군요. 있어요. 예. 지금
이 만약에 어닝 리세션이 나타나서 지수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면 그게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약세장 가장 막바지에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네. 마지막 하락이 될 것으로 좀 보고는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미국은 이제 빅테크 위주죠. 네,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LG에너지솔루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뭐 특히 이제 시가총액 상위 뭐 5위 안에 종목들이 집중적으로 오르면서 네. 국내 증시도 뭐 어느 정도는 좀 버텨주고 있고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소형주하고 이런 종목들이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수익률이 부진해요. 네. 뭐 몇몇 종목들 빼놓고는 뭐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런 수익률 부진이 뭐 이 같은 시기가 임박했음을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나타내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JP 모건 쪽에서도 얘기를 낸 걸 보면은 단기 랠리가 올 것이다. 근데 그 근거로 들었던 것이 긴축이 이제 마무리될 것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5월 FOMC 때 뭐 그러한 내용들 나올 거다라는 예상이 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5월이 이제 분기점이 좀 될까요? 저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5월에 지금 뭐 채권 시장 패드워치 뭐 그걸 좀 보면은 네. 뭐 88%, 90% 가까이 동결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높네요. 연준은 한 번 더 올린다고 했지만은 예. 4월에는 FOMC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다고 본다면 저도 동결을 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결국에는 뭐 어제도 얘기했듯이 채권왕 제프리 건들락도 그렇고 파월 측에서는 연내 금리 인하 없을 것이다라고 연준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네. 만약에 어떻게 뭐 은행 위기라든가 조금 더 증폭이 되거나 하면은 유동성 지원 말고도 결국에는 좀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빠르면은 지금 7월 안에도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라는 측도 있어요, 지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제레미 시걸 교수가 파월 의장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저격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점을 좀 들어보니까 금리 인하를 왜 이제 고려를 안 하냐 그렇죠. 이제 이런 내용인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근데 금리 인하를 하려면은 인플레이션이 좀 잡히거나 아니면은 뭐 파월이 연준 같은 경우에는 은행 위기가 뭐 엄청나게 좀 커져야 되는데 네. 지금은 조금 그러기가 좀 애매하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죠. 물론 지금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꺾여 내려가고 있어요. 꺾여 내려가고 있는데 네. 근데 잘못 금리를 인하하면 다시 불씨를 지필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그러면은 조금 더 보고 뭐 어떻게 완전히 안전하게 좀 들어가야지 될 것으로 인하를 그래야지 뭐 인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인하를 하게 되면 1970년대 잘못된 정책을 했는데 스탑앤고 정책이라고 인플레이션이 뭐 완화되는 듯 해가지고 금리를 인하를 했는데 네. 다시 인플레이션이 큰 폭으로 올라가지고 금리를 20%까지 올린 사례가 있는 만큼 그렇죠. 연준은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신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우리는 긴장을 풀지 않겠다라는 그런 부분을 이제 시장에서는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일부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것들이 좀 있었었는데요. 미국에서 반도체법 세부 지침이 공개가 됐습니다. 보면은 이제 뭐 생산시설 투자금 받으려면 뭐 기준도 좀 까다로워지고 외국 기업들한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좀 더 개입에 대한 의지를 노골적으로 비쳤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메모리 관련주들도 약세여가지고 국내에서도 이거 영향 받을까요? 아무래도 영향이 좀 있겠죠. 뭐 그렇군요. 전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너무 많은 정보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거 받으려면 보조금을 받으려면 그렇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에 보조금은 신청하지 않겠나 그렇게는 보고 있는데 일단은 미국의 뭐 반도체 지수에 어느 정도 연동이 같이 좀 될 것이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좀 부담감이 좀 덜하겠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부담감이 좀 있을 것이고 일본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네네. 자, 그리고 이날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 중에서 보니까 유가가 막 5%씩 뛰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시그널이 들어온 걸까? 아직까지도 뭐 악재 같은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해주는 게 좋아요? 뭐 유가는 제가 이제 뭐 연말로 가면 갈수록 저는 유가가 뭐 상승할 것이다라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한 90달러 중반이나 뭐 이 정도까지는 상승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뭐 은행 위기 뭐 이런 것들이 맞물려가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하락을 했는데 오늘 이제 뭐 5%까지 뭐 강세가 좀 나타났어요. 다시 박스권으로 회귀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렇군요. 상단 한 80달러 정도, 지금 하단은 60달러
후반, 중반 정도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거기서 조금 어느 정도 조금 등락을 거듭하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상황을 좀 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에 나왔던 내용들 거의 다 검토를 해본 것 같습니다. 이제 국내 증시 전망해 볼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조금 약세가 나타났는데 오늘도 오르더라도 어제 이제 가령 예를 들면 오르더라도 소폭 오르고 빠지더라도 소폭 하락할 것으로 봤는데 오늘은 제가 하락을 예상했는데 빠지더라도 소폭 하락할 것이고 오르더라도 아주 소폭 오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랑 좀 비슷하게 약간의 변동성을 준다 정도로 내용이 되기 때문에 또 종목 잘 골라야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최원재 전문가의 분석이었습니다.